신인규 기자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오늘 또 빅데이 중에 하나입니다. 예, 현대차, 기아도 실적 발표를 하고 현대차, 기아는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제치고 1등, 2등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많은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에 관심도 많으시죠? 오늘 실적 발표를 할 텐데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됩니까? 우선 핵심은 흑자 전환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네요. 그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죠. 앞서서 잠정 실적 발표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S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이 영업 적자 줄었지만 그래도 적자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어닝 쇼크 가까웠다는 분석까지 나왔었는데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2023년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할지가 관심 포인트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지난 2022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연속 적자를 계속 기록을 해왔었는데 4분기 연속 적자 기록했는데 지난 연말부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좀 빠르게 개선되면서 예상보다 지금 실적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는 이제 고대역폭 HBM 이쪽으로는 이제 선두주자로 이제 꼽혀왔고요. 증권사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원래 이 FN가인드라든가 증권사들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시장 추정치들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23년 말에 나왔던 보고서들이 1,000억대, 2,000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할 거라는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이게 3개월 평균으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연초 들어와서 나온 증권사들 보고서 보면은 분위기가 꽤 괜찮습니다. IBK 증권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2,980억 원, 그러니까 3,000억 원 가까운 흑자 볼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가장 최근 보고서를 낸 곳이 DS투자증권인데요. DS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1,530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D램이 4분기에 이 중화권, 그러니까 중국 쪽 모바일 고객사들의 수요와 함께 서버용 DDR5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HBM 이런 쪽들의 이 고객사 수요가 꽤 괜찮았을 거다라고 보면서 D램 평균 판매 단가가 20% 이상 증가를 했을 것이고 낸드 부문 같은 경우는 영업적 차폭 좀 줄일 거라고 봤습니다. 여기는 아직은 재고 문제가 남아 있어서 조금은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가 괜찮기 때문에 4분기 흑자 전환 가능할 것이다라는 논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주고 있고 작년 말에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죠. 그다음에 판매도 조금 늘고 있어서 분위기는 조금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몇 개 분기 연속으로 조 단위 적자를 냈던 거는 뭐 분명하게 탈출할 것 같고요. 다른 체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보려면은 메모리 감산 기조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최근에 메모리 워낙 수요가 좋아서 감산 기조 좀 바뀔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광노정 SK 하이닉스 사장이 지난 1월에 열렸던 CES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시황이 좀 개선될 조짐이 보여서 일부 수요가 많은 제품들은 최대한 생산을 하고 수요가 좀 취약한 제품만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될지도 주목될 부분입니다. 네, 삼성보다는 이제 몸집이 조금 작으니까 먼저 감산 기조를 이제 다시 정상화 쪽으로 되돌릴 가능성 요거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이제 반도체이긴 합니다만 이제 반도체 이제 장비 업체죠. 네덜란드 대표적인 농업 국가입니다만 지금 ASML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우리 기업 우리 회장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ASML 실적 내놨죠. 분위기 굉장히 좋았다면서요. 꽤 좋았습니다. 네덜란드 증시 들어올렸고요. 유럽 증시도 같이 들어올렸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다 들어올렸습니다. 얼마나 실적이 좋았는지 일단 보겠습니다. ASML이라고 하면은 일단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EUV라고 해서 반도체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이거 노광 장비 뭐 다 만드는 기업인데 ASML 제품 수요는 뭐 삼성전자, TSMC 이런 거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반도체 고객사들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느냐랑 연결이 되는데 이번에 나온 4분기 실적 매출 72억 3천만 유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0조 5천억 원 정도 되고요. 전년 대비 12.7% 정도 성장을 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 3조 원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10조 원인데 순이익이 3조 원이다. 매출 총이익률은 48% 거의 육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 나왔고 거기다가 수주 잔고도 계속 많이 들어왔습니다. 390억 유로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56조 원 정도가 아직까지도 팔릴 것으로 남아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좋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좋은 숫자들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네, 극저에서 노광장비 이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한 것 같고요. 주가가 우리 신 기자 얘기했듯이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도 돼 있습니다. 하루에 9% 넘게 9% 가량 이렇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뭐 TSMC도 실적 발표 당일 뭐 많이 뛰었습니다만 네. 올 들어서 20% ASML 주가 혼자서 올랐습니다. 우리는 꼭 투자할 때도 이런 거 꼭 피해가죠. 자, ASML 이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회사가 어떤 말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터 베닝크 회장 말 좀 보면요. 반도체 산업이 최종 소비자들의 이 시장 재고 수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많이 남았던 이 재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럼 가격 올라간다는 얘기고 고객사들도 열심히 그 호혜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 또 하나 그럼 왜 그랬느냐? 엄청난 양의 컴퓨팅 성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AI 수요가 시장의 전반적인 원동력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2025년엔 잘 될 거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요. 어디에서 많이 이 ASML의 장비를 샀느냐를 살펴봤더니 중국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미중 무역 갈등이랑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중국에 뭐 팔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셨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화권 중국 업체들이 미리 사놓자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ASML 중국 매출 비중이요. 2023년 지난해 1분기에는 ASML 8%만 중국향 장비가 나갔는데 2023년 4분기에는 39%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갑자기 많이 샀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 ASML의 호실적에 꽤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이제 팔지 말라는 거 빼고 나머지를 많이 판 것 같고요. 또 네, 이제 맞습니다. 앞으로 강화될 것 같으니까 이제 먼저 판매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탄탄하다라는 거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일 수도 있겠고 국내 증시 영향 어떻게 보면 될까요?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조금 뒤에 나올 SK 하이닉스 실적도 그렇고 지금 나온 ASML 그리고 TSMC 이런 실적들이 예상보다 좋다는 거에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국내의 SK 하이닉스가 큰 관건이겠지만 현재까지는 반도체 업계에 괜찮은 환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는데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54%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데이가 될지 이것도 우리 시장에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싹스입니다. 이거 스티커가 맞습니다. 그게 이제 SX.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30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이제 모아서 지수로 만든 거고요. 여기는 뭐 TSMC 같은 대만 업체도 상장이 돼 있으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빠져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이 안 돼 있었죠. 자, 다음으로 우리 백종원 아저씨 얘기. 예, 지금 더본 코리아라는 우리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겁니다. 이 회사가 드디어 IPO 기업 공개를 추진한다고요? 네, 국내 요식업계 큰 손이자 지방상공까지 바꾸고 있는 분이시죠. 백종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 코리아가 오는 4월에 감사 보고서 나오고 나면은 올해 안에 상장 추진할 거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1994년에 이 회사가 설립이 돼서 올해가 30주년이 됐는데 과거 백 대표 발언 살펴보더라도 창립 30주년에는 상장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 NH투자증권 상장사 주관사로 채택을 해서 아마 올해 안에 상장한다는 전제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백종원 대표가 이 더본 코리아의 사실상 이 개인 회사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얼마나 지분 있나 봤더니 76.69%, 77% 정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1일에 무상증자도 했다고 하니까 상장 작업이 올해 공모주 열풍과 더불어서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상장하면 우리 백종원 대표 거의 뭐 우리 부자 순위 톱10 안에 들 것도 같은데요. 이거 순위 매겨보면 너무 차이 나면 이제 부럽지도 않죠. 더본 코리아 사업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 2020년에는 이 회사 기업 가치 한 3천억 원 정도로 봤었는데 그동안에 매출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2022년이 감사 보고서 나와 있는 이 마지막 최근에니까 이때 살펴보면요. 매출이 2022년에 2,821억 원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57억 원 기록했습니다. 한 해 전과 비교하면은 매출이 45% 2022년 한 해만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32% 정도 상장을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한신포차라든지 새마을식당 사실 요새 뭐 거기 잘 가시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저가 프랜차이즈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25개 정도의 프랜차이즈 중저가 프랜차이즈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 가면은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 도본 호텔이 운영이 굉장히 네, 잘 알려져 있죠.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프랜차이즈와 호텔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F&B 중견 F&B 기업입니다. 네, 우리 신 기자는 가봤습니까 그 호텔? 그 예약이 잘 안 돼서 저는 못 가봤습니다. 네, 예, 한번 꼭 가보시기 바라고요. 25개나 프랜차이즈 갖고 있군요. 백종원 대표의 이미지가 국내에서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럴 다른 가능성이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다라는 얘기죠. 지금 국내 상장한 프랜차이즈들의 주가 흐름을 보고 더본코리아가 IPO 이후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도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 경쟁 업체들 상장 이후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경쟁 업체들만 보면은 약간 불안하고요. 최근에 공모주 상장 열풍 보면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사실이겠죠. 국내에서 이 비슷한 규모 아니면 조금 차이 나는 규모일 수도 있지만 이 프랜차이즈 기업들 어떻게 되냐 보면은 2020년 코로나 때 상장한 기업들 사실 많이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미스터 피자가 유명한 MP 대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치킨 하면 떠오르는 기업 교천 F&B도 사실은 계속 주가가 상장 이후에 조금 내리막길을 걸어서 이 동종업계 비교로 하면은 기업 가치 아주 잘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특히 치킨은 요즘에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욕을 많이 먹죠. 예, 치킨 가격 좀 싸줬으면 좋겠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상장 열풍 때문에 이 더본 코리아 아니더라도 프랜차이즈 업종 내 유사 기업들이 올해 대형 기업들이 상장 문턱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은 살펴볼 부분이겠습니다. 국내 3위 커피 업체가 할리스 커피입니다. 이 할리스 커피도 아마 지난해 9월 증권사에 IPO 요청서 발송한 뒤에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상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치킨 프랜차이즈죠. 이 BBQ 운영하고 있는 제너시스 BBQ도 11년 만에 다시 상장 주식비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증권바 IB 업계에서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 역시 돈 놓고 돈 먹기 공모주 투자 관심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더본코리아까지 상장 추진한다는 얘기 마지막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